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왜 15세기 후반에 그려지게 됐을까요? 역시 플라톤주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 소개된 플라톤주의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죠. 플라톤주의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봄을 관장하는 비너스가 생명을 부여하고 서풍이 불면은 그 서풍에 의해서 봄꽃이 피어나고 대지와 공기와 바다, 그 산미신을 표현하겠죠? 그 산미신이 춤추면서 새로운 대지의 봄을 기약한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이 다시 도입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편만했던 그 지역에 새로운 사상, 현상의 세계를 주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초월을 중시하는 플라톤주의가 개입함으로써 이제 르네상스는 최정점을 향해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르네상스를 정리하게 됩니다. 최고의 완성자였다는 것이죠. 종결자였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참 오래도 살았어요. 그죠?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90노인으로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조형예술의 3대 장르를 모두 통일합니다. 건축, 회화, 조각. 이 세 분야를 모두 이 사람이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카프레세라는 곳인데요. 피렌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공정인이었습니다. 공정인.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뒤를 이어서 공정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렌체에서 산업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요. 자본주의 초기 단계가 그쪽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공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직업이 보장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서 공정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극이 닥칩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여기가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유모집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피렌체로 떠나고요. 자기가 혼자만 남아서 어머니 없이 유모집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깨는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이 자기 양아버지 격이 되는 이 석공이 돌 깨는 모습을 지켜보았겠죠. 제가 이 세티냐노라는 마을에 가봤는데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그마한 성당이 있는데 아마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그 성당을 갔을 거예요. 그죠? 제가 가보니까 누구의 작품이 있느냐? 이 세티냐노가 배출한 그래도 뭐 피렌체의 이 유명한 예술가보다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 유명한 이 사람의 작품이 있습니다. 데시데리오 다 세티냐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성모자상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안고 있죠. 어머니를 여있던 미켈란젤로가 이 성당에서 저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져요. 자, 나중에 이제 10대쯤 됐을 때 미켈란젤로가 자기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피렌체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렌체에서 생산되는 많은 성모자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작품입니다. 필리포 리피의 작품이고요. 루카 델라 로비아라는 사람의 석고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어머니와 아들이 뺨을 맞대고 사랑을 확인하고 있죠. 모자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어땠을까요? 저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어떻게 그 자신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10대 한 19살쯤 됐을 때 조각한 겁니다. 그때
여기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의 성모라고 그럽니다. 지금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봐야죠. 그죠? 근데 아기를 안 보고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최후의 심판 그림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에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가장 슬프게 조고한 것은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중에 하나는 피에타일 것입니다. 그죠? 이 피에타를 보십시오.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슬픔 속에 있다. 미켈란젤로가 저 작품을 조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왜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인류에게 남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술을 후대에게 남길 수 있었겠어요? 자, 여러분께 제가 그 비밀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많이 보셨죠? 천지창조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름이고요. 원래 작품의 이름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티나 천장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 사이에 4년 동안요. 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인들 보고 야, 여기 붙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직접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갔어요. 4년 동안 고개를 끄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4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4년 동안.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 다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게 프레스코화는요. 산화 칼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프레스코는 어떻게 그러냐면은 벽을 긁어내고요. 거기다 석회를 바릅니다. 석회. 그러면은 이게 마르겠죠. 수성입니다. 수성. 마르겠죠. 그러면은 그 마를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그림을 쫙 그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그리면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씁니다. 너무 늦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프레스코는 잘못 그리면은 50년을 못 넘겨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